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도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원래 구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저 백혈구라고 크게 뭉뚱그려서 백혈구라고 하는데 저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몸을 도와주는 우군이 있어요. 아군이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원인이죠. 요게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질병이 왜 생기고 그 만성적인 질병 장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자리거든요. 그 만성적인 질병에 오랫동안 잘 안 나으니까 계속 오랫동안 똑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 아군이 있어요. 저 백혈구의 힘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암세포, 염증세포, 독소세포, 독성세포, 산성물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인간이 만든 어떤 항생제나 소염제나 항암제보다 월등합니다. 어느 정도 월등하냐? 어떤 전문가는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한 100만 배 정도는 최소한 100만 배 정도는 월등하다. 왜냐하면 쟤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자꾸 넘어가네. 네. 그래서 저 백혈구를 잠자고 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또는 만들어지지 않거나 생성이 안 되거나 하는 저 백혈구를 살려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당장에 급해요. 왜? 화가 자꾸 치성하니까 급해요. 성적이 또 급해집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즉각 해결을 해야 되고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 돼서 이 병이 생겼고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잘 안 낫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아,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저 원인을 개선을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적이 급하다 보니까 빠른 거를 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또 성적이 급해요. 급해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뭐 급한 사람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급하다고 합니다. 성적이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한 것 자체가 병을 만들고 또 병이 되면 급해집니다. 왜? 양적인 성, 화의 기운이 치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 차분해지기를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고 차분해지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수를 키우는 겁니다. 수를. 수의 기운, 음의 기운을 키우는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요 뒤에 나옵니다. 자, 저 백혈구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 지금 백혈구들이 있기는 있지만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생성이 안 되고 저 백혈구가 수명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100살 삽니다. 한 세기를 살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라고 하는 이 생명 단위는 수명이 있어요. 몇 달, 며칠, 몇 시간짜리도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각자. 뼈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뇌세포, 간세포, 심장세포 다 수명이 있어요. 각각에. 오래지 않습니다. 한 불과 몇 달 정도. 제일 뭐 수명이 긴 세포, 골수세포, 뭐 뼈세포 이런 것들이 한 1, 2년 가면은 싹 바뀝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나온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그 세포가 그대로 우리 평생 우리 몸에 있다 그러면 한 번 손상이 되면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백혈구, 림프구, 가립구 뿐이 아니고 모든 세포 안 하면 내가 무슨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런 또 우리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위구심이 자꾸 생기죠. 알면서도 혹시나 행여나 하는 그런 위구심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요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치유를 하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분명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현대의학,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이 들어온 지가 뭐 한 100여 년 됩니까? 한 100여 년 되죠? 그런데 이제 이 100여 년 동안에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거든요. 현대의학으로 다스릴 수 없는 병인데 암, 당뇨 너무 쉬운 병입니다.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암, 당뇨, 고혈압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제 주류 의학이나 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그게 정의가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제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은 그냥 뭐 요즘 국민병입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다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500만,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예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투약을 하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중에 벌써 1,500만이 당뇨 고혈압 환자입니다. 유아, 청소년 이런 분들 빼면 인구 중에 거의 2명 중 1명, 3명 중 1명은 다 당뇨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약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다 아프잖아요. 관절염, 위장병, 불면증, 신경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전부 다 약을 평생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소 몇 년 이상 다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들이 들어가면 저 백혈구를 더 손상을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약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해서 병소에만 작용하고 병든 세포에만 작용해서 병만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자연이 부여하고 하늘이 부여해준 우리가 타고난 그 자연 치유력, 생명력은 갉아먹더라는 거죠. 그런 약들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 그 약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끊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자연 치유에 대해서 또 통합 치유에 대해서 서양의학, 동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세상에는 많은 의학이 있지만 이제는 통합 치유를 해야 되고 한쪽으로만 자꾸 일변도, 서양의학 일변도로 가든 우리의 개념을 좀 바꾸시면 약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생각으로선 바꾸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념입니다. 의념. 의념을 바꾸셔야 되고 그러면은 평생 먹던 약도 끊을 수가 있고 20, 30년 드시던 약 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상에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절대 끊을 수가 없죠. 그 약이 내 병을 고쳐줄 거고 그 약이 들어와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고 그래서 그 약을 거의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자연 치유 기능,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백혈구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물질이거든요. 막아주지 않습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임뮤니티라고 하는 게 막아주는 겁니다. 디펜스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나쁜 물질, 세균, 바이러스, 화학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저 백혈구가 정화시킵니다. 제거를 해주는 아군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계속 약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전 얘기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전 얘기를 합시다. 저 백혈구의 기능이 왜 망가졌습니까? 요 천인상을 거슬렀기 때문에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오나 봅시다.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자연요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말이 나오죠. 자연요법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저 자연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이다 하죠. 저 한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한자를 우리 선조들이 만들 때 많은 경험과 많은 임상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한자를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는데 여기 암이라는 글자거든요. 암이라는 글자. 염증이라고 할 때 염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염증. 암과 염증은요. 담이라고 표시합니다. 담. 담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에 화가 많죠. 화가. 여기에 화가 있죠. 옛날 사람들이 담이라고 하는 이 염증의 결과물을 담이라고 하죠. 담에 보니까 화가 많아서 생긴 병이더라. 암을 보니까 요 입구자, 여기 음식을 뜻하는 섭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산처럼 많이 쌓이면, 몸속에 많이 쌓이면 생기는 것이 암이더라. 그래서 여기 암이거든요. 자, 자연이라는 글자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자자는 스스로 자자, 저절로 자자입니다. 저절로. 자연은 저절로 그런 거. 누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힘을 들여서 힘을 가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가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 자자는 저절로, 스스로라는 뜻이고 연이라는 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저절로 그런 거예요. 아, 물이 이렇게 부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디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부은 물이 저 위로 못 올라갑니다. 예. 이게 자연이에요. 예. 아침엔 해가 뜹니다. 저녁엔 해가 져요. 해가 안 뜬 날이 하루도 없고 해가 안 진 날이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입니다. 저기 햇빛, 공기, 물, 마음, 음식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나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기 뭐 어려운 말이 나오죠. 파이토케미칼. 예, 저 자연 천연 물질입니다. 그냥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약도 자연스러운 약을 쓰면 괜찮습니다. 예, 저는 뭐 한의사라고 한약 제가 뭐 이제 광고할 마음은 없습니다. 한약이 대부분 보면은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천연 물질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양약들은 물론 좋은 약도 많습니다. 응급 상황에는 양약이 필요합니다. 예,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만성병에는 그런 약들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 천연 물질, 자연스러운 약도 자연스러운 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자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태양이죠. 여기 양자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이 제일 중요한데 햇빛, 태양의 빛이 중요한데 우리는 빛을 자꾸 멀리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 햇빛을 쬐일 시간이 없어요. 사무실에 있죠. 이동할 때 차를 타고 다니죠. 또 자외선 어쩌고 하니까 이제 선텐,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햇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예. 저기 영국에 가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해가 뜨는 날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오늘처럼 흐릿터분하고 구름과 안개가 껴있고 비가 칠칠 내리고 있고 항상 찜찜해요. 거기는 습도가 굉장히 실제로 높고 그 사람들이 저기 동남아로 갑니다. 동남아에 태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여행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 이제 해변에 가면은 이러고 누워있는 사람은 동양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 절대 그러고 안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그냥 다 벗고 이러고 누워있어요. 햇빛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실제로 힐링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몇 주, 몇 달씩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통증이나 아픈 데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체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요법, 동양의 자연요법, 여기 이제 한국의 한의학이 나오죠. 예, 중의학도 마찬가지고 뭐 동양 그러면은 중국, 한국, 일본 거의 이쪽이 동양이라고 하죠. 여기 뭐 몽골도 있고 그 외 러시아 쪽도 다 동양 쪽인데 좀 범위를 넓히면 동남아 쪽도 있고요. 인도, 예, 뭐 차크라, 인도의 아주 유명한 차크라, 이건 명상의학이거든요. 심신을 다스리고 안정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의학이고 우리는 생소한 거를 쉽게 취하지를 않아요. 근데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요겁니다.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자연으로 가는 길이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고요. 비자연이고요. 자연스럽게 가는 길은 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음적인 성분을 끌어올리고 수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아까 제가 자율신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얘는 저절로 계속 활성화돼요. 우리의 이 환경 때문에. 근데 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호흡. 예. 호흡 명상법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차크라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저쪽 인도 쪽, 동남아 쪽 그쪽의 의학인데 거기서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예, 약, 뭐 수술,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병원이나 의사 필요 없다. 앉아서 그냥 옛날에 그쪽에 뭐 스님들, 석가모니 그 불교 쪽도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예, 생각을, 의념을 이 아래에 두고 하복부, 하단전이라고 하죠. 아래에다가 생각의 초점을 여기다 두고서 호흡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더라. 그분들은 경험으로 알았던 거거든요. 이게 그것도 수천 년 됐습니다. 역사가. 최소한 1000년 이상 된 의학이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해부학이 있었습니까? 생리학이 있었습니까? 현미경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럴 때 그분들이 경험으로 임상으로 다 터득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현대에 와서 보니까 음적인 기운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여성 호르몬을 내가 좀 많이 막 분비가 되게끔 해서 여성분들 갱년기 증후군 많이 호소하죠. 대부분 다 열상, 화에 기인한 그런 병들이에요. 짜증이 나고 잠이 잘 안 오고 실제 열감을 느끼고 땀이 나고 성정이 급해지고 화가 나고 이런 건데
이게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얘가 많아 생기는 건데 그게 호흡으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건 현대 과학으로 밝혀졌는데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호흡이에요. 네, 호흡이에요.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는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달리기를 하거나 뛰어가거나 그러면 올릴 수 있습니다. 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호흡이에요. 명상호흡, 단전호흡.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는 호흡은 이건 흉식호흡이죠.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왔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탄산가스를 가지고 나가는, 이게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쪽에 중의학이나 또는 이제 인도학 이런 쪽에서 이해하는 그런 호흡은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양의 자연요법도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자연요법을 중시합니다. 저걸 동의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해보면 되니까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뭐 저런 여러 가지 요법들이 나오고, 저기 뭐 거슨요법 이런 게 있는데, 저건 뭐 아주 대단한 거슨센터라고, 전 세계적인 난치성 질환, 주로 암인데 암 치료 병원입니다. 저 거슨센터라는 데가 뭐 세계적으로 난치성, 그러니까 말기암, 전이암, 재발암 이런 거를 주로 저기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치료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율이 완치율, 호전율, 성공 사례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보니까 저 독일 사람이 그 기원이 되긴 했는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그걸 운영을 하고 뭐 이제 하는데, 분명히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한 분들이고 한의사가 아니에요. 중의사가 아니고. 그런데 의사인데 현대의학을 다 부정합니다. 문제는 이게 틀렸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에 쓰는 약물요법이 다 틀렸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평생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할까요? 이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나빠서가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제약업계가 있죠. 그거를 이제 뒤에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내가 그 속에 인입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우리 개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젠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기 뭐 복잡한 용어도 나오고 복잡한 물질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복잡한 뭐 한의학적인 얘기, 음양오행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함축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믿어왔던 그런 의학이나 치료, 치유, 질병 발생과 그거에 대한 치유의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안목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딱히 틀렸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큰 틀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은 이 큰 땅덩어리가 하나의 동그란 원이라는 거죠. 축구공만한 원이 된다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숲을 보니까 숲이 색깔이 이렇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우리가 인식의 어떤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생 약을 먹었는데 평생 병이 안 낫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고혈압, 이제부터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평생 드셔야 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 놀래야 되고 통탄해야 될 일인데 놀라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 당뇨가 생겼습니다. 당을 재보니까 혈당 200이 넘어갔대. 그러면 당뇨약을 드십시오.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드셔야 될 겁니다. 평생 드실 각오를 하십시오. 그냥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먹으라고.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환자분들에게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혈압, 당뇨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올라가거든요. 왜? 저도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거든요. 맨날 바쁘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맨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저는 집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 구실이긴 합니다. 다 타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려고 합니다.
다 타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심각한 상황이 오면 이제 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근데 아직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질 않아서 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각한 상황에 저에게 이미 왔습니다. 혈당이 200이 넘어갔고요. 혈압도 150이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내 몸에도 올 게 왔구나. 나라고 다르지 않구나. 이거 첫인상은 요거를 제가 거슬렀거든요. 분명히.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 거슬렀습니다. 밤에 늦게 잤거든요.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음양의 이론 중에 자연치유의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 농경시대 보십시오. 네, 전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가 없었어요. 네, 집에 가면은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가면 푹 쓰러지면 눈 뜨면 아침이에요. 네, 꿈도 없었고 눈 뜨면 아침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잠을 한번 자보고 싶죠? 그죠? 네. 여러분 여기 저를 비롯해서 나는 정말 깊은 잠을 푹 꿀 잠을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거의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해가 지면 자야 되는데 잠이 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왕성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냥 눈 감으면 어떤 분들 머리만 대면 잔다 그러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은 예외 없이 요 자연에 잘 순응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물론 선천적인 것도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적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분도 있어요. 막 밤에 늦게 자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술 마시고 막 뭐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잘 자는 분들도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난 잘 잤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문진을 들어갑니다. 물어봅니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무슨 악몽을 꿨대요. 근데 잘 잤답니다. 그건 잘 잔 게 아니거든요. 가수면 상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오늘 한 10번 곱씹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야 되는데 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고 배변 배설을 잘하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잘이라고 하는 게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거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를 많이 먹고 막 기름진 거, 고칼로리, 고단백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웰빙 그러잖아요. 웰빙이라는 게 그게 영어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는 거예요. 배변 배설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적당하게 정시에 정량을 드셔야 됩니다. 예,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그 함축된 의미가 풀어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자연요법, 자연을 거슬러서 모든 병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어떤 정수죠. 정수. 진리고 과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 그러면 서양의학이 과학이다. 서양 사람, 서양 양의사들이 그럽니다. 한의학이 비과학이다. 한의학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의학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죠? 네. 저는 서양의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는 저는 원래 또 풍토는 우리 집안이 다 한의학을 공부해 왔고 우리 선친들이 다 한의사였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대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서양의학 입장에서만 보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얘기 딱 하나만 할게요. 이게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모든 병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 얘기 하나 할게요. 감기를 서양의학에서 어떻게 봅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상기도,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폐렴이나 이런 게 되면 발열,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냐. 바이러스가 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겠죠. 네. 원인이 여기 보이니까 이것만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 씁니다. 항생제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최근까지 알려진 것만 대략 300여 종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요, 한 200여 종 그러고 한 몇십 년 전에 한 100여 종 그러다가 계속 종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 뒤에는 한 500여 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가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계속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한 300여 종, 뭐 어떤 책에는 뭐 200, 뭐 8, 90여 종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종류가 많은 것에 항생제가 하나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이 자연계에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할지를 모릅니다. 300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300여 가지를 잡으려고 해도 300가지 항생제가 있어야 돼요. 항생제가 300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이거는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다 때려잡을 수가 없고. 자,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걸린 바이러스가 인간이 만든 이 항생제가 맞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즉효입니다. 즉효.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입니까? 300분의 1이에요. 그 300분의 1을 우리는 내가 저 항생제 약을 먹고 내가 낫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예. 그 참 300분의 1 확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외부에서 인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의학인데, 저는 양쪽에 다 동의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 한의학적인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요, 몸이 약한 사람이 걸리더라는 거죠. 몸이 약한 사람이 감기에 자꾸 걸리고 몸이 튼실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요. 외부에 있는 어떤 뭔가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 있습니다. 정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기, 이거는 한의학적인 이론입니다. 정기라고 하는 게 있고 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기. 요거 아주 사악하다는 그 사자입니다. 요거는 아주 정미롭다. 아주 정교하다. 이런 정자인데, 요게 이제 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사기,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을 옛날 사람들은요, 외인 그랬습니다. 외인. 외인 있고, 그 다음에 내인 있고, 내인.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원인이 있고, 밖에서부터 들어온 원인이 있다. 그거를 이 사기로 본 거거든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옛날에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잖아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이론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사기야. 그런데요, 현대의학은 이 사기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뭐 곰팡이, 뭐 진균,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죠. 바이러스가 사기인데 현대의학이 이 감기입니다. 지금 제가 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기는 얘를 쳐야 된다고 공법을 씁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항생제예요. 소염제.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쓰고, 기침 나오면은 그 지사제, 지해제를 쓰고, 이런 대증요법을 하는 거죠. 대증이 뭡니까? 대증. 대증. 통증이나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예요. 요 증상은 결과물입니다. 결과. 여기서 결과는 뭡니까? 얘가 결과예요. 이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틀렸습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제가 아까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300분의 1 확률이 맞아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내과에 가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난 오늘 하루에 다 나았어요. 그분은 그 300분의 1 확률에 속한 분이에요. 나머지 299명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기를 보완을 해야 돼요. 여기에 원인이 있더라. 이게 원인이 아니고 요거는 증이란 말이에요. 증. 결과물입니다. 결과. 사기, 바이러스는 결과물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온 것 자체가 결과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성이라고 보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손상됐어요.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잠궈야 되는데 그 잠그는 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아까 백혈구입니다. T세포, 베타세포, 림프구 하는 것들,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약화가 되어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전기가 쇠약해졌다. 전기가 허약해졌다고. 이것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성벽이 뚫린 사람에게 적군이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를 잡다 보면은, 아까 한 명, 300명 중에 한 명은 항생제를 먹고 나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며칠 지나서 또 걸립니다. 나았어요, 일단은. 좋아졌어. 증상이 좋아졌어요. 약을 먹고 신통이도 즉각 좋아졌습니다. 항생제가 맞았던 거죠. 그 항생제의 그 공격 능력과 적이 아주 타깃이 정확히 목표와 적중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허약한 사람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감기에 걸렸다. 바이러스가 침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사람. 전기는 방어력이거든요. 이게 면역입니다. 이게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져서 방어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요거를 복원시키고 요거를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 이걸 수리해야 된단 말이죠. 수리. 이거를 수리하고 이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원인인데 들어온 적만 보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저 성벽을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 놈, 저건 내버려 두고 들어온 놈을 자꾸 때려잡으려고 해요.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300분의 1이에요. 자, 저 성벽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요거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벽만 쌓아버리면 이 안에 있는 놈은 저 백혈구가 가가지고 이 전기가 가가지고 다 잡고 있어요. 알아서 잡아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이 사기라고 하는 걸 한사, 외부에서 침입한 한사, 풍사, 습사 뭐 이런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기에도. 그런 것들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법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론이라고 수천 년 된 우리 고전에 보면은 상한론이라는 중국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확률이 300분의 1이 아니에요. 확률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90% 이상 다 이걸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300분의 1 확률인데 나머지 299명 안 나으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온 말이 감기약을 먹으니까 일주일이 가고 안 먹으니까 7일 간다. 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천인상응이다. 자연과 사람이 서로 대응을 하고 자연의 순응을 하면은 살고 자연을 거스르면은 병이 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겼을 때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자, 정기와 사기 이론, 이것도 음양의 이론이죠. 예. 나쁜 놈과 나쁜 놈을 잡는 아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거에 아무리 신경을 써봤자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밖에 성 밖에는 무궁무진한 적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안에서 들어온 놈을 때려잡기보다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제일 치료라는 거죠. 제일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치료라는 거죠. 어떤 질환들 대부분 보면은 비슷합니다. 감기뿐이 아니고, 요건 지금 외인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내인 얘기를 해봅시다. 고혈압, 당뇨병 다 내인입니다. 소화기 질환, 이제 만성 질환들이 전부 내인. 우리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요겁니다. 내인은 요거예요. 요거. 음양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밸런스가 파괴된 겁니다.